무대 위의 조명이 꺼지자 관중석은 여전히 전율로 가득 차 있었다. 10월의 밤 공기 속 청룡 랭킹 시상식 현장은 뜨거운 환호와 숨막히는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손태진이 있었다. 남자 가수 부문 1위. 그는 마침내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영광의 순간이 앞으로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이 될 줄은. 손태진은 수상 소감을 말하던 도중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무대 아래에서 한 소녀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긴 흑발이 조명에 부딪혀 은빛으로 반짝였고 그녀의 두 손에는 하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경호원들이 다가가려는 찰나 손태진은 손짓으로 그들을 멈췄다. 소녀는 조심스레 무대 위로 올라와 상자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이건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짧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녀는 눈부신 조명 속으로 사라졌다. 관객석은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놓졌다. MC조차 말을 잃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손태진은 대기실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정 목걸이 하나와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당신의 노래가 내 생명을 구했어요. 언젠가 꼭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씨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태진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기억했다. 2년 전 겨울 폭설 속 팬미팅에서 자신이 무대 위에서 불렀던 그 노래. 그리고 공연 도중 갑자기 실신했던 한 소녀의 모습. 그녀였다. 다음날 인터넷은 폭발했다. 손태진에게 선물한 미스터리 소녀는 하루 만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일부 팬들은 소녀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고 일부는 스토커일 수도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고 슬펐다. 이틀 후 한 병원의 관계자가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 소녀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희귀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손태진 씨의 노래를 듣고 치료를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최근 상태가 악화돼? 기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병원 공식 발표가 나왔다. 한서연 양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으며 시상식 참석은 담당 의사와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태진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카메라를 피해 비밀리에 입원실로 들어간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놓인 사진을 보았다. 그것은 2해 전 팬미팅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그녀는 어린 미소로 그의 노래를 듣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목걸이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다. 서연아 일어나줘. 내가 이제야 널 기억했어. 그 순간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잠시 흔들렸다. 의사들은 놀라서 달려왔다. 그리고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새벽 3시 병원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태진은 피곤한 눈으로 서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노래 불러주세요. 매우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였다. 그는 눈을 감고 시상식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불렀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서서히 눈을 떴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선물은 제대로 전했어요. 새벽의 기적 이후 세상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손태진과 한서연 이 두 이름은 단 하루 만에 온 포털 사이트의 첫 화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운명 기적 사랑이라는 단어를 쏟아냈지만 정작 그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적의 새벽 다음 날 간호사가 병실을 정리하던 중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흰 봉투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변할 거예요. 서연의 필체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날짜가 시상식 하루 전이었다. 그녀가 아직 병원에 있었던 시점이었다. 병원 측은 이 편지를 태진에게 전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몇 줄의 글과 함께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숨겨온 이야기예요. 이걸 보고도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태진은 USB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라졌다.
그가 향한 곳은 오래된 녹음 스튜디오였다.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 하나의 파일이 나타났다. 제목은 단순했다. 그날의 녹음 MP3.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낮은 숨소리와 함께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야기예요. 2년 전 그 공연 사실 난 관객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무대 뒤에서 일하던 음향 보조 스태프였어요. 하지만 그날 당신의 목소리에 문제가 생긴 걸 알고도 나는 고의로 시스템을 조정했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걸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너무 완벽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날 무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끝까지 불렀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망치려던 사람은 나를 구할 사람이었다는 걸. 녹음이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고요했다. 태진은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가 그날 이후 목이 쉬고 몇 달간 무대에 서지 못했던 이유, 바로 그 원인이 이 녹음 속에 있었다. 그날 저녁 태진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그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혹시 들으셨어요? 태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왜 그랬어요? 그땐 질투였어요. 당신의 노래는 너무 빛났고 나는 그 빛에 삼켜질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물은 침묵처럼 흘러내렸다. 잠시 후 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도 그날 들렸어요.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부를 수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병실을 나섰다. 그러나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하루 뒤 어떤 익명의 계정이 손태진 음향 조작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녹음 파일 일부가 편집되어 유출된 것이다.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서연을 비난했다. 그녀는 천사가 아니라 배신자였어. 그런데 왜 손태진은 침묵하지? 소속사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태진은 언론의 모든 요청을 거부한 채 홀로 사라졌다. 일주일 뒤 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화면은 어둡고 조용했다. 그는 어딘가 낡은 공연장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진실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한 사람에게 바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가 부르기 시작한 곡은 서약 시외이라는 신곡이었다. 노래는 고요하게 시작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목소리가 터질 듯 울부짖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 용서란 사랑의 다른 이름이야. 노래가 끝나자 영상은 꺼졌고 화면에는 단 한 문장이 남았다. 그녀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며칠 후 한서연은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그녀의 행방은 아무도 몰랐다. 다만 병실 벽에는 그녀가 남긴 글귀가 있었다. 그의 노래는 내 죄를 덮어주었고 내 침묵은 그의 노래를 완성시켰다. 그 후 손태진은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매년 10월 28일 청룡 시상식이 열리는 날 이름 없는 트랙 하나가 온라인에 올라왔다. 아무런 설명도 가사도 없이 단지 짧은 피아노 멜로디 하나만이 흐른다. 사람들은 그것을 서연의 테마라 불렀다. 그리고 그 곡이 재생될 때마다 누군가 댓글을 남긴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의 노래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